논란과 언론 노출을 키우고 있는 이현주 의원, 어떤 행보들이 일단 화제에 오르고 있는지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이 되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글쎄요, 이게 보수가 얼마나 이렇게 지리멸렬하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천재적이었다고 하신 발언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그때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갈 여러 산업들을 발전시켰는데, 물론 그분이 독재는 하셨죠. 냉면이 목구멍에 잘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독재의 전체주의, 그리고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런 북한의 이성건을 비롯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한테 그런 얘기 들을 분들은 아니십니다. 투자해달라고 싹싹 빌어도 지금 이 제재 국면에서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재가 풀려도요, 북한이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저희 제작진은 이현주 의원의 현수막에 눈길이 갔습니다. 단순한 현수막이 아니었고요. 이 현수막을 보면 이현주 의원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어떤 점이 눈에 먼저 들어오시나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이 당명이 빠져 있다는 점이죠. 네. 네, 사실 이현주 의원이 요즘에 최강 그런 굉장히 강력한 그런 보수적인 발언을 하면서 혹시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추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물론 이현주 의원 본인은 자유한국당 입당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그렇게 밝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뭔가 활동하기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지역을 지금 이현주 의원도 영도 지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출마해서 당선하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 일부러 굉장히 친우파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등등. 근데 아까 그 현수막을 보면은 좀 색깔도 사실 바른미래당을 연상시키는 그런 색깔이 아니고요. 네. 상당히 좀 독자적인, 그러니까 정말 이현주라는 이름을 부각시키는 이제 그런 현수막을 제작한 걸로 봐서 이제부터 나는 당을 떠나서 나의 어떤 독자적인, 그러니까 정치인 이현주로서의 몸집 부풀리기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도가 읽히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만 봐도 바른미래당도 아닌 것이, 국민의당도 아닌 것이 이현주 의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결국은 당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거는 현재 있는 바른미래당으로서 이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구에서 2020년에 출마할 가능성이 아주 현저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게 되는 보수 대통합 아니면 보수 재건의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정당을 좀 건너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상황에서 한국당으로 건너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명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바른미래당에는 이현주 의원뿐만이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나 지상 의원 등 과거 바른정당계 출신 인사들이 네. 그대로 바른미래당으로 2020년까지 총선을 치를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거의 없거든요. 언젠가는 당이 깨지게 되어 있는데, 그 깨지게 됐을 때 과거의 국민의당 출신의 인사들과 함께 당에 남아있을 거냐라고 하면 이현주 의원의 선택은 그렇지는 않을 거고, 아마 유승민 의원 등과의 선택을 통해서 보수의 대통합과 새로운 보수 창건에 대해서 본인이 역할을 하고, 그때는 아마 광명이 아니라 다른 곳에 출마할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이제 정치적 난사 같은 발언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친정에서 한솥밥 먹던 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잇따라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요, 이현주 의원이 운동권 출신이라고요, 아예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바른미래 하태경 의원 그리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역구 광명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당과 지역을 옮겨서 해보겠다, 그런 정략적 의도로 간 거죠. 철새도요, 보통 직항하는 철새가 있고 경유 철새가 있는데, 이현주는 지금 경유형 철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가고 있잖아요. 부산 영도가 바닷가지만 거긴 철새 도라지가 아니에요. 탄핵 때도요, 얼마나 세게 움직였습니까? 탄핵하자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탄핵이 문제가 있었다.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신 분이 이제 와서 그 당 가려고 박근혜 탄핵이 문제있다 그러면 얘기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당 쪽에서 그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니까 신나서 지금 저렇게 언론 노출 즐기시는데,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보통
자기 밥그릇 때문에 옮길 때는 조용히 옮겨요. 저렇게 떳떳하게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민주당 운동권에 실망을 했다. 뭐 그건 좋은데 지금 이제 본인이 새로운 보수 깃발을 들었잖아요. 새로운 보수다.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보수가 박정희 찬양에 머무는 것이 새로운 보수냐. 근데 이제 부산 영도가 마침 개인적인 연고지라 거기서 그 이현주 의원이 출마하는 게 아니냐. 그것도 너무 일찍 나왔죠, 사실은.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은 직진 철새가 있고 우회 철새가 있는데 이현주 의원은 후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강성 발언, 혹시나 철새 이미지를 부담스러워해서 나를 잘라라라는 일명 당 퇴출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도로 지역구로 옮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광명 지역구보다는 영도로 옮기는 것이 본인이 향후 좀 더 길게 정치를 하는데 유리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호남과 영남은 공천 이퀄 당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로 옮긴다면 당내 정치만 잘하면 그 총선에서의 당선은 굉장히 쉬운 곳이고 네. 길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뭐 나갈 때도 나는 잘려서 나갔다. 네. 뭐 희생자 어떤 코스프레를 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죠. 비련의 여성 전사 느낌이요. 그렇죠. 네. 뭐 자기가 먹던 물에 뭐 침 뱉고 나가고 뭐 휘젓고 나가고 이런 모습보다는 명분을 가지고 나갔다 이런 모습이 좋은 것인데요. 네. 저는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분이 요새 자신의 정체성이 반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정체성이 될 수 있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철학이나 이념, 뭐 신조 이런 것이 역사와 세월이 지나가면서 생활과 경제 뭐 이런 것 속에서 네. 하나의 굳건한 어떤 하나의 길 내지는 뭐 철학 이런 걸로 자리하는 것이 정체성인 건데 무슨 반문을 정체성으로 삼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자기는 그 진정한 정체성은 바꿔가면서 현실적 이익만 취하겠다.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분은 지금 함께 일했고 오히려 민주당에 있었을 때는 우리보다 더 좌파 같았다라고 하는 게 동료 의원들 얘기인데 운동권 열등감을 변절의 변명 삼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념을 바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운동권 정당일 줄 몰랐다는 것이죠. 지금 주어지는 비판은 왜 이렇게 빨리 급격히 변했냐는 것인데 정말 이 크리티컬한 비판을 하고 싶다면 이현주 의원의 어떤 당을 바꾸는 행보를 비판할 게 아니라요. 그 메시지를 또 비판해야 됩니다.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도 그러한 보수적인 메시지의 어떤 허점이나 논리적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단순히 정당을 옮긴다? 그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판의 어떤 포인트가 좀 더 옮겨져서 건전한 정치적인 논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현주 의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선 주자와 함께 움직여야만 합니다. 사실 민주당 안에 있을 때도 뭐 열성적인 친문은 아니었잖아요. 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화에서 국회의원은 결국 거물급 대선 주자와 함께 정치 생명을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안에서 은둔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이 두 사람이 과연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보수 통합의 길을 나설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현주 의원의 향후 정치적 무게감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선봉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앞장서서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바른정당 의원들과 모임을 만들면서 바미당이 만들어지는 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러한 보수 통합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지금 잠자코 있는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와 좀 열렬한 교감을 통해서 그 두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라도 움직여야만 이 정치적 행보에 저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포스터에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어른거린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아주 묘하게 행보가 비슷해가지고요. 같이 한번 갈 용의가 있다라는 거를 내포하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현수막 자체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처럼 당색을 띄우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개인의 인기나 개인의 지명도를 더 추구할 때 저런 현수막이 나오는 것인데요. 자기 정치하시는 네, 지금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우리가 대선 과정이나 뭐 서울시장 과정에서만 선거 과정에서 봐도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이 처음과 달리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현주 의원이
어떻게 보면 선봉대 역할을 해주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네. 운신의 폭을 상당히 넓혀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독일에서 돌아온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적인 행보를 할 때 훨씬 이 공간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역할로 두 사람이 교감을 하고 있는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영도에 가시긴 가시나요? 김무성 의원이 상의하면 다 도와주겠다는 게 정말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상의해라에 더 방점이 찍힌 거기 때문에 이 셀프 수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하던데요. 네, 굉장히 재밌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현주 의원이 김무성 의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기랑 상의를 해서 지역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이 한국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무성 전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는 층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떠밀려 갖고서는 결국은 공천이 안 되거나 정치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들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김무성 의원의 손에 잡지 않고서는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리를 매김해 갖고서는 김무성 의원과 싸우면서 국회의원 총선에서 배지를 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분석 때문에 결국은 네. 수렁에 빠지면서 정치적으로 외통수에 몰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보수의 여전사 아이콘으로 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면서 개인적인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네. 보수 정당은 누가 굳건한 주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주인이 되는 사람이 2020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자기에 대한 개인 브랜드를 높이고 보수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나면 언젠가는 본인이 총선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기에는 강현재 변호사가 굉장히 비슷한 행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의 경쟁 구도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잔다르크식 소신인지 아니면 생계형 변신인지 앞으로 전망하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현주 의원의 그 의정 활동을 좀 오랜 동안 봐왔기 때문에요. 그러세요? 개인적으로는 그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약간 독불 장군식 그 의정 활동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번에 그 정치에선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독립 변수가 돼야지 남의 종속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 변수로서 자기가 거듭나고자 하는 기회를 보는 것이 하나의 포석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가 많이 예측했듯이 영도라는 또 다른 선택지, 또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신 있게 이런 어떤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현주 의원의 퇴출 명분 쌓기인가 이 소식을 함께 저희가 짚어봤습니다.